자기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역발상으로 사실 대부분 사회 초년생분들이 땅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 덕에 제가 500만 원 들여가지고 월세가 10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제가 그걸 매입해가지고 월 이자 내는 게 훨씬 저렴했거든요. 당진에 제가 500만 원 땅 잡아서 하자 있는 땅이 꺼져 있는 땅을 원래 1000만 원짜리였는데 500만 원 반값으로 나와서 제가 사서 200만 원 정도 성토를 하니까 땅이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2년 반 정도 보유해서 제가 3천만 원에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돈 총 700만 원이 들어갔죠. 땅값 500, 성토비 200, 총 700이었는데 제가 3천에 팔았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4-5배 정도 수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중과세가 나오거든요. 2년 안에 파시면 중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50% 이상 세금을 내야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에 나오려면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혹시 그리고 예. 그러면 그 3천만 원 수익 받으셔서 어디다 예. 쓰셨죠? 그 돈으로 또 투자했어요. 네. 그거를 또 500만 원, 뭐 500, 1000 무조건 제가 500으로 하는 건 아니고 1000, 3천만 원은 제가 양도세 뭐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수익을 내서 제가 또 양도세 한 3,4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 그래도 제 돈 2,500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2,500으로 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때는 지금은 제가 땅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500짜리 땅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500짜리 또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로 경매나 공매를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경매만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좋습니다. 오히려 경매는 좀 시장이 대중화돼서 좀 경쟁을 치열한데요. 공매는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공매 시장을 잘 활용하시면 온비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공짜로 하셔가지고 대신에 입찰은 경매처럼 또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천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1년에 4,400원짜리 공인인증서 발급하시고 집에서 편안히 발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천드리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수익받던 당진 그리고 화성 지역을 추천드리겠는데요. 사실 화성은 알다시피 뭐 동탄 신도시도 있고 다들 뜨는 지역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제가 화성에서도 좀 혹시 마도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송산은 아시죠? 송산 네네. 그린시티. 예, 이번에 신세계 4조 투자한다고 해서 좀 관심들이 많은데요. 송산 포도밭이 유명합니다. 근데 포도밭이 거의 1, 2억은 기본을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마도는 송산 옆에 1억 미만의 소액 5천만 원짜리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5천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왜냐면 경매가 제일 장점이 바로 80% 대출이 됩니다. 지금 대출 그렇죠. 아파트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땅은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땅으로도 사실 대부분 사회 초년생분들이 땅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셨으면은 꼭 땅에도 관심을 가셔가지고 500, 1000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좀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셨으면 이 방송을 계기로 터닝 포인트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근데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괜찮을까요? 본인이 어려우면은 공부를 하시거나 네. 경매 학원 많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경매 컨설턴트.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지지옥션, 뭐 아니면 공짜로 하는 둔인 경매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무료 가입하셔가지고 거의 컨설턴트가 나오면 거기다 의뢰하시면은 회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만 원 내셔가지고 좋은 지역을 받고요. 그 그쵸. 받은 걸로 만약 입찰에 성공하시면 감정가의 뭐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수수료는 내야겠죠. 그래도 충분히 이득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매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경매 컨설팅을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제가 다른 일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알아서 매물 가져와서 좋은 매물이면 입찰을 봐서 그분들 덕에 제가 500만 원으로 제가 인천 만수동에 제가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요. 제 돈 500만 원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월세가 1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20% 나오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런 거를 제가 다 발품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 대신에 간접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또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뭐 20대 분들이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죠. 본인 혼자서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아는 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또 건물은 우리 매니저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고 경매는 경매 컨설팅, 또 세무는 세무사, 또 법무사, 변호사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본인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이런 게 활용이 되신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하실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오피스텔든 주택이든 이런 집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비가 상한선이 2년마다 올라요. 원래는 그죠? 올리죠.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올리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집들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장기간 또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반드시 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꼭 이용해서 20대들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대 초년생분들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대는 이제 자금을 좀 모으는 그런 좀 시기라면은 이제는 30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대 분들은 이제 20대 모았던 그 금액으로 이제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이상, 1000에서 한 2000 정도의 자금을 모았다는 가정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들은 정상적인 물건이 좀 들어가기가 금액적으로 부담되니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싸게 사서 본인이 그걸 공부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30대는 굳이 그렇게 하자 있는 물건 하실 필요 없고 정상적인 물건을 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12,000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12,000으로 경매나 공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요즘에 제가 많이 투자하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수도권에 인기 있는 지역에 이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의 공장이라고 하죠. 오피스 대체 물건인데 요즘 그런 게 좀 뜨고 있으니까요. 지금 30대 초년생 직장인 분들은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30대 분들이 자금이 1,000, 2,000이 있다. 그러면 좀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뭐 20대 분들은 청약통장 필수고요. 30대 분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잣돈이 모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일단은 뭐 소액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토지의 경매도 좋고요. 오피스텔 투자도 뭐 한 번 정도는 해보셔도 괜찮아요. 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뭐 실패 사례가 많다고는 하지만 꼭 실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익형으로 충분히 월세, 은행 이자보다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보통 수익률은 그럼 수익률은 보통 뭐 흔히들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은 뭐 10% 이상도 넘어요. 근데 보통 한 5% 이상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은행 이자 요즘에 한 뭐 2% 3% 하잖아요. 2%도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지금도. 그러니 5% 이상 나왔다 하면은 충분히 수익형으로 만족한다고. 그럼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지역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소장님한테도 전에 권해드렸다시피 이제 하남시에 있는 미사강변 도시가 아직 도시가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뭐 85%, 90%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네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는. 거기 미사지구에 오피스텔이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인 거는 오피스텔이 지금 미분양돼서 마이너스 P가 이제 돌고 있는 그런 매물도 지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마이너스 P를 매물을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미사지구는 이제 뭐 5호선의 연장선인 미사역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이너스 P가 형성되고 있는 오피스텔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로는, 흔히 임대차로는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0대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로 1억에서 1억 4천, 5천까지 들어와서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향후 여기 개통되고 하면은 과연 이 오피스텔이 마이너스 P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소액 투자로 가능합니다. 흔히 지금 마이너스 P가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보셔서 사시면 지금 당장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 잔금 시 입주할 때 잔금 때 약간의 2, 3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까지 여쭤봤던 2, 3천 있으면 뭐 할 거냐. 저는 마이너스 P로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해서요. 물론 역세권에 전세로 잘 맞춰진 걸로 해서 잔금 때 2, 3천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돈 들어가는 게 없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준공될 때 그때 이제 2, 3천이 돈이 들어가죠. 물론 전세를 좀 많이 받으면은 덜 들겠지만 물론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시세에 맞게끔 뭐 1억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나머지 2, 3천 정도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지만 잔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저도 뭐 지금 미사나 아니면 청라지구, 동탄 오피스텔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런 오피스텔도 좋지만 저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오피스텔은 이제 거주, 잠을 자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지식산업센터, 일명 지산이라고 하죠. 지산 같은 경우는 자는 목적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아니면 공장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지산이 서울로 봤을 때는 옛날에 그 구로공단 아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네. 구로공단 처음 들어보실 텐데 가산 디지털 단지. 옛날에 거기 굴뚝이 많고 일을 하시던 공간인데 거기가 이제 깨끗해지면서 IT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서 깔끔해졌죠. 그래서 지금 가산이나 또 성수동도 옛날 공장 엄청 지저분한 공장지대고 저도 옛날에 20대 때 그런 성수동에 근무했던 쥐 나오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아주 성수동이 아주 핫한 지역. 대표적인 강북의 넘버원으로 성장을 했죠. 사실 지산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제가 문정 사무실에 지산에 입주하면서 굳이 제가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 느낀 게 왜냐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제가 그걸 매입해가지고 월 이자 내는 게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서 좋은 매물을 제가 분양가 한 8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500까지 2배가 올랐죠. 그런 수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지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사회 초년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서울이 아닙니다. 무조건 서울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투자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투자라는 게 아니고 서울 인근에 있는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예를 들면은 하남 아까 오피스텔 얘기하셨는데 하남 미사지구에 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는 SRT역이 있지만 거기가 지금 3년 뒤에 GTX 들어보셨나요? 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길은 다 두세 배씩 오른다. 제가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제가 추천드리는 게 평택은 삼성 반도체가 지금 엄청 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했던 광명은 항상 이슈가 있었죠. 근데 계속 뜹니다. 광명이랑 또 광명 밑에 목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목감 신도시에도 지산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산들, 뜨는 지산들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지산들이 거금이 드는 게 아니고 서울은 뭐 4, 5천 정도 들어가면 30대가 4, 5천 들어가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1,000, 2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산들을 보면 충분히 1,000, 2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식산업센터 장점이 대출이 80%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경매시장이랑 바로 지산 두 군데를 잘 보시면 80% 자기돈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한 게 바로 지산이기 때문에